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돌봐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몸의 행복감을 자기의 감정으로 더 쉽게 영향을 받고 몸의 불쾌감을 자기의 감정으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자기 몸을 조금 더 예민하게 챙기는 게 기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리고 자존감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내가 내 몸을 대하는 게 내 감정을 대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에 관한 그런 책들을 제가 이제 카페에다 추천해 드리기는 했지만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요즘에는 뭐 다양한 의학 지식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최대한 다양하게 보고 한 사람의 말만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식이 방대하고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는 눈을 길러야 될 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것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논문 위주로,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논문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약간의 찝찝함과 혼란함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진실만을 말하면 좋겠는데 다 중구난방이니까. 근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몸에 맞지 않는 식단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증거를 찾는 데까지.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몸의 반응을 통해서 이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것들도 스스로 구분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몸을 맑고 건강하게 회복시킨 상태에서만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섬세한 감각을 조금 쓸 수 있게 된다면 자기의 몸과의 이런 교감도 하게 되고 내 몸의 이런 장기들의 불편함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감도를 회복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스킬입니다. 첫 번째, 몸을 최대한 맑고 건강하게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음식 또는 그 식재료를 바라봅니다. 쳐다보세요. 이 세상에 나와 저 식재료, 나와 저 음식 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것에 집중을 하면서 저걸 쳐다보세요. 마치 에너지 실로 저것과 내가 연결되었다고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느꼈을 때 몸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어떤 장기가 굳어, 겁먹은 것처럼, 어떤 장기가 찌릿, 아니면 어떤 장기가 아파. 그래서 거기가 욱신욱신거려. 이런 반응들이 있는지 보세요. 또는 어떤 장기가 갑자기 엄청 먹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왠지 모르겠어. 그냥 먹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 또는 입맛이 다셔져. 또 어떤 장기가 엄청 활발하게 움직여. 이런 거는 예스라는 사인입니다. 나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좋아.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경직이 된다. 그러면 몸이 지금 겁을 내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내가 아플 텐데, 그런 걸 느끼는 거고, 찌릿하면은 나 지금 이미 아프고 저거까지 먹으면 더 아파질 거야 라는 신호고, 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더 자주 들면 저건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무딘 사람들은 잘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섬세한 감각 정도는 회복시켜 놔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 감정학교 수업과 영혼학교 수업을 각각 20회차씩은 들은 상태에서 평소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명상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일주일에 1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수도쿠 틀기를 하다 보면 2개월 정도 지나서 그 감각이 느껴집니다. 왜 제가 몸이 어느 정도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미 몸이 섬세하게 느껴봤을 때 여기저기 아파. 그러면 저 음식을 봐서 아픈 건지 그냥 내가 아픈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건강을 회복시켰을 때 쓸 수 있는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섬세하면은 몸이 아플 때에도 그 느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아픈 건지 저 음식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감각이 연습이 안 된 분들은 내가 원래 아픈 몸인 건지 저 음식을 먹으면 아플 거라고 신호를 받는 건지를 헷갈려 하시니까, 컨디션을 회복시켜 놓고 이 스킬을 쓰시면서 점점 몸하고 교감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음식을 바라보고 몸의 반응을 느꼈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음식을 먹는다 또는 이 식재료를 먹는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장기들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그냥 몸의 반응을 느낀다 이러기보다는 하나하나 심장, 위, 장, 뭐 어디에 무슨 장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해부 그림 하나 찾아가지고 그 위치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랬을 때 애들이 이상 반응이 없어.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야. 그러면은 몸에 특별히 독소는 아닌데 몸에 좋지는 않다. 그런 느낌인 거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통과가 됐다면 그 음식을 입안에 넣으세요. 그때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구역질이 나는지 보세요. 약간의 구역감이라도 나면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 느낌 없었어요. 삼키고 싶어요. 맛있어요. 드시면 됩니다. 근데 구역감이 안 들어도 음식을 입에 씹는데 어떤 장기가 찌릿해, 어떤 장기가 굳어, 그거는 몸한테 좋지 않은 음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요 정도는 살짝 약한 정도니까 내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식단들은 조금 순하게 먹자. 근데 지금 이 느낌은 진짜 이거는 먹으면 배탈 난다는 신호야. 그럼 이제 안 먹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겠지만 초반에는 조금 불쾌한 느낌이 들거나 구역감이 들거나 몸에서 찌릿한 느낌이 들면 일단 뱉어보세요. 그 음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면서 점점 어디까지는 허용 범위 내인데 어느 정도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면은 배탈도 안 나고 설사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입을 넣고 음미하면서 구역감이 드는지까지 봤어. 그러면 5번째로 그 음식을 한 입 삼켰을 때 반응을 보세요. 그게 식도로 넘어가고 위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반응도 보세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음식을 먹었어. 여기까지 괜찮아서 음식을 다 먹었어. 먹은 직후에 기분이 어떤지를 보세요. 기분이. 대부분의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들은 먹고 나서 기분이 되게 나빠요. 괜히 먹었어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지 먹고 나서 후회가 되는지 보세요. 막 살찔 것 같아, 내가 못생겨질 것 같아, 돼지가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즉각적인 느낌을 보세요. 이래서 제가 무딘 사람들은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무딘 사람들은 기분이 항상 나빠. 기분이 항상 우울해, 불안해. 그래서 음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화를 좀 진행하고 섬세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선명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7번째로 식사 직후부터 다음날 하루 뒤까지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보세요. 먹었을 땐 괜찮았어. 먹고 나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 먹고 나서 뭔가 여드름이 났더라. 내가 화장실에서 힘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이 지금 어느 정도로 섬세해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무딘 사람들은 조금 인스턴트 같은 거 먹고 조금 튀긴 거 같은 거 먹어도 몸에서 크게 막 난리부르스를 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독소는 주머니 안에 열심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뜻이겠지. 근데 내가 몸이 어느 정도로 섬세한지를 여기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기 몸에 맞춰서 식단을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피로도를 많이 느껴요. 아직은 내가 되게 무뎌서 이걸 맛있다고 느끼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몸에 맞춰서 내 몸이 무딘 정도, 민감한 정도에 따라서 천천히 먹으면서 살짝씩만 더 건강하게, 살짝씩만 더 싱겁게, 살짝씩만 더 덜 자극적이게 먹으면서 천천히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유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몸도 같이 천천히 바뀌면서 이제는 그 건강한 식단이 자기 몸에 맞다고 느끼고 그게 맛있다고 느끼고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먹을 수 없다고 느껴요. 제가 예전에 저 치즈 좋아했다고 했었죠. 하루에 한 끼씩은 꼭 치즈를 먹었습니다. 피자도 되게 좋아했었고. 근데 그 뒤로 이런 몸이 점점 더 섬세해지고 이러는 과정들을 저도 거쳤어요. 육체 성질이 바뀌었어요. 몇 번을 식습관도 바뀌고 몸이 점점 더 섬세해지고 점점 더 맑아지고 점점 더 튼튼해지고 많은 면역 현상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몇 차례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는 치즈 냄새를 맡아도 구역감이 나요. 맛있다고 안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별거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들을 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했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요. 알러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데 알러지 반응 없이 튼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영양 성분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몸에 좋은 건지 유독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습관적으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의심을 하시고 성분을 찾아보시는 것들을 좀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최신 정보가 조금 바뀌기도 해요. 최신 정보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지식들이 뒤집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런 거 귀찮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안 좋으니까.